제가 서 있는 이 다리가 다뉴브 강에 있는 머르키트 다리입니다. 이 다리 바로 아래에서 이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은 강에서 사고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인양이 돼서 이곳에서 10km가량 떨어진 이 체페섬에 있는 선착장에 닿기 때문인데요. 오늘 새벽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소형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뒤로 대형 크루즈선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다리 근처에서 두 배가 가까이 붙더니 유람선이 옆으로 넘어갑니다. 인양을 시작하기까지도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원래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현충일 날 인양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일요일 그리고 지난 화요일까지 이렇게 미뤄졌습니다. 무엇보다 잠수사들이 잠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우리 잠수사들이 이 세월호 참사 때도 투입됐었던 베테랑 요원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세월호 때보다도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자기가 했던 잠수 작전 중에 가장 어려운 작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매일 현장에 나와서 잠수사들이 수색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지켜봤었는데요. 저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물살이 빠르고 약 보름 전부터 동유럽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다뉴브 강물이 크게 불었습니다. 한 번은 또 도로가 통제될 뻔할 정도로 강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위도 낮아지고 또 유속도 느려지면서 인양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 사고 현장에 인양용 크레인이 도착했습니다. 이 클라크 아담이라는 이 크레인이었는데요. 최대 200톤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지선 2대도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한 대는 인양한 선체를 놓는 바지선이고 또 바지선 하나는 작업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바지선이었습니다. 바늘에 해당하는 유도 파이프를 이 침몰한 선체 배 밑에 넣고 이 실에 해당하는 이 쇠줄을 밑으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굵은 쇠줄 4개로 배를 묶은 다음에 그 쇠줄 4개를 이 크레인과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 올리는 과정이 시작된 건데요. 그래서 들어 올리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배 뒷부분에 파손된 흔적이 나온 건데요. 이 배가 파손되면 들어 올릴 때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시신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던 4개의 쇠줄 외에 쇠줄을 하나 더 추가로 연결을 했고 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인양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배를 들어 올리면서 인양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원래 4시간 정도 인양의 시간이 소요될 걸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시간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네, 사고 당시에 이곳 부다페스트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비를 피하려고 선실 안에 있었을 거고 그래서 실종자들 상당수가 선체 안에 있을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신 유실을 막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요. 이 창문에는 모두 쇠막대기를 설치해서 시신 유실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양 과정에서도 많은 경비정들이 대기하면서 혹시라도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면 언제든지 수습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선 클라크 아다모가 크레인 줄을 당긴 지 20여 분 만에 한국인 관광객 33명을 태운 채 침몰했던 허블리아니호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타실이 모습을 드러내자 헝가리 구조요원들이 투입돼 헝가리인 선장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우리 대원과 헝가리 대원 2명씩 투입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선체를 들어 올릴 때 조타실이 제일 먼저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타실에 헝가리인 잠수사 수색 대원이 들어가서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 머리 부분에 창고가 있는데요. 이 창고에는 사람이 없는 걸 우리 대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깨고 이제 물을 빼는 작업을 했습니다. 배수 펌프를 넣어서 이 선체에 가득 찬 물을 빼는 작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객실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수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수사들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온몸에 진흙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만큼 선체 안에 진흙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수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배수 펌프로 또 진흙을 빼는 과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양 작업을 하던 중에 시신 4구가 발견됐습니다. 먼저 조타실에서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객실 입구, 계단 쪽에서 한국인 실종자 3구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는 6살 여자 어린 아이로 확인이 됐는데요. 할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안긴 채 발견됐다고 우리 수색팀이 밝혔습니다. 네, 사고 첫날 저희가 출발해서 둘째 날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도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이 사고 현장 주변 강변에 이제 시민들이 꽃을 놓아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 꽃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정말 강변을 따라서 쭉 추모의 꽃들이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형을 갖다 놓으신 분, 그리고 신발을 갖다 놓으신 분, 그리고 향초를 갖다 놓으신 분,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누군가가 헝가리어로 추모 메시지를 남겨놓은 거였는데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천국에서 행복하길.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곳에서 매일 현장 중계를 했었는데 시민분들이 먼저 저희에게 다가오셨거든요. 와서 먼저 악수를 청하면서 위로를 하고 싶다. 괜찮을 거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안아주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취재하면서 많은 위로가 됐고 또 큰 힘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이곳 부다페스트가 오전 11시 또 12시만 넘어가면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웠는데 현장에서 잠수사분들 또 구조대원분들이 거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실종자를 단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인양이 끝난 이후에 이곳 현장은 언제 그런 사고가 있었냐는 것처럼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강 하류 30에서 50km 또 100km 이렇게 시신이 많이 발견됐던 곳 중심으로 우리 구조대원들이 헬기 또 보트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헝가리 정부와 상의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종자 수색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수색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남은 실종자 분들이 모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다리겠습니다.